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텔레비전 보니까 BTS가 또 이번에 무슨 빌보드 어워드에서 시상식을 휩쓴 것 같더라고요. 네. 사관왕이래요. 그중에 톱 소셜 아티스트는 5년 연속이고 톱셀링송은 다이너마이트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신곡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버터라고. 근데 그거 뭐 또 뮤비가 첫날 24시간 만에 1억 뷰 돌파를 했다고 세계 신기록이라고. 근데 사실 그 전에 세계 신기록도 똑같이 BTS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자기네 기록 깨긴 한 건데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얼마 못 갈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런 섭섭한 말씀을 지금 인기 보면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위험 발언이었어요. 네. 저는 이게 사실 K-팝 히트를 얻는 걸 보면서 옛날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옛날에 일본 J-팝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한참 인기를 얻었을 때 있었잖아요. 사실 미국 주류 음악이 있고 또 다른 나라들 음악에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다른 나라 아티스트들이 그 미국에서 유행을 얻고 인기를 얻는 게 이게 잠깐 스쳐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J-팝이요? 저 태어나기 전 이야기신지. 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긴 했어요. 국내도 엑스제팬이라든지 아무로나미에 이런 가수들 팬들이 꽤 많았었고. 근데 사실 결국 K-팝도 J-팝 약간 좀 흉내를 내서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거라고 봐야겠죠. 일본 대형 기획사 자니스에서 만든 이런 아이돌 그룹들 그거 약간 좀 흉내를 내서 만든 게 1세대 우리나라 아이돌들 H.O.T고 잭스키스고 하니까 또 보아도 일본 아무로나미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사람들도 아이돌 그룹 좋아하죠? 저는 그냥 노래만 듣는 정도인데 세나 기자가 아이돌 그룹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전해 권 기자 들었어요. 암이에요? 아니, 아미는 아니고 다른 그룹들 팬클럽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네. 한 개가 아니네. 네. 누구? SM의 NCT랑 빅히트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그리고 젤리피쉬의 베리베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네. 맞네요. 그럼 4개 그룹 전부 다 팬클럽 같은 데 다 가입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 내고 하고 있죠. 돈 내고 가입을 했어요? 네. 그럼 무슨 혜택 같은 게 있어서 가입을 한 거예요? 혜택이라고 할 거는 공개 방송이나 콘서트 티켓팅 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는 거? 근데 가격은 3, 4만 원 정도인데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유지되고 갱신될 때마다 또 돈을 또 내야 돼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 직접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이죠. 그렇게 유료 회원 가입을 하면 콘서트 티켓 같은 게 좀 더 싼가? 팬이라고 해서 딱히 싼 건 아닌데 그냥 단순히 우선순위 때문인 것 같아요. 콘서트 티켓이 한 장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데 한 그룹이 콘서트를 하면 보통 2, 3회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더라도 모두 회차를 다 관람하게 있습니다. 똑같은 콘서트를 여러 번 본다는 말인 네, 거죠? 네. 왜? 이게 다들 그런 분위기예요? 제 주변은 그렇고 일단 그때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콘서트도 많이 열린다고 하던데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티켓 값이 저렴한가요? 그중 하나가 SM의 비욘드 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티켓 가격은 보통 3, 4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콘서트다 보니까는 한 명이 티켓을 구입해서 큰 화면으로 틀어두면은 모여서 관람하는 정도? 그렇게 하면 좀 싸지겠죠? 그러면 돈 내고 팬클럽에도 가입을 하고 앨범도 또 살 거고 스트리밍 같은 것도 할 거고 돈 내고 이제 콘서트도 가고 또 굿즈 같은 것도 사야 되고 한 그룹당 돈을 얼마나 쓰는 거예요? 예시로 이번에 컴백한 NCT 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앨범을 버전별 멤버별로 샀더니 15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최소 비용이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랜덤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돈이 수십만 원 정도 들 때도 있습니다. 포토카드 같은 것도 많이 사고 응원봉은 하나에 3, 4만 원? 그룹마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SM 엔터 사장이면 권 기자 같은 팬들은 업고 다녀야겠네요. 근데 이 좋아하는 아이돌 두고 돈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이 꼭지가 재테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니까 시간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런 팬덤 문화에 기대서 이게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 국내 팬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이 매출이라는 게 사실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좀 많이 쓴다라고는 하지만 이 고객 한 명당 그 추가로 매출을 그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라면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게 좀 새로 신규 고객이 계속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워낙에 낮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10대 일단 10대 정도부터 이렇게 해서 돈을 쓴다라고 하면 새롭게 10대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인구도 별로 얼마 안 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나요? 동남아 쪽 같은 데서도 뭐 우리나라 가수들 많이 진출하고 콘서트 하고 뭐 앨범도 팔고 이게 수익에는 좀 큰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뭐 아레나 콘서트다, 돔 콘서트다, 뭐 이렇게 해갖고 관객 숫자가 그 관객석 대비해서 이렇게 딱딱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료 공연 몇 회 하면 뭐 매출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추가로 실적을 키워준 건 맞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그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BTS가 터진 거죠. 기존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미국, 유럽 뭐 이렇게 하고 서구권 쪽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BTS가 보여준 어떤 이 성공 이게 다른 기획사들한테도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돌파구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국내에는 팬덤 문화가 이제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팬덤 문화가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랑. 오히려 해외 팬들이 소비에는 더 쿨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앨범을 다량으로 구매한다거나 굿즈를 무더기로 사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그룹이 출연하는 공개 방송을 가면은 온갖 동아시아인들 다 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룹의 공개 방송 가면은 라틴계부터 다양한 국적의 팬들 다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서트를 해외 시간에 맞춰가지고 방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아예 그냥 해외 팬을 겨냥해가지고 그냥. 해외 팬들도 국내 이제 충성 고객들처럼 음원 외에도 뭐 온라인 콘서트, 뭐 오프라인 콘서트 참석하고 뭐 굿즈도 사고 뭐 이렇게 다 고루 소비를 하는 건가요? 해외 팬도 일단 멤버십은 가입은 가능하고 유료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딱히 다른 점은 없는데 팬 사인회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돈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앨범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국내 팬들의 당첨 확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역차별 느낌도 받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떤 소속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당첨 비율을 따로 정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외국인은 그걸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이제 해외 팬들이라고 우리 통칭을 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의 팬들이 있을 거고 또 이번에 새롭게 이제 유입이 된 그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문화권의 해외 팬들이 있을 텐데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아시아 팬들은 국내 팬들이랑 딱히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서구 팬들은 씀씀이 같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쓸 때 크게 쓰는 느낌? 일단 콘서트 열면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안표 거래도 활발하고 굿즈 같은 개인 간 거래도 되게 활발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해외 팬들도 그럼 권 기자처럼 여러 개 가입하기도 해요, 팬클럽에? 아마 하나만 가입하는 경우가 더 드물걸요? 아 그래요? 네. 이미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고인물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고인물. 네. 제가 예전에 하던 외국인 남자 팬은 공식 유럽 팬클럽과 그냥 팬클럽까지 합쳐가지고 7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7개나. 네. 이게 왠지 이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녀소녀한 이렇게 그 예쁜 그 여성 아이돌 그룹 이쪽을 좋아하는 해외 팬들하고 요즘에 또 이제 서구권 팬들은 그 걸크러쉬한 그 블랙핑크 같은 이 블랙핑크 보고 K-팝에 입문한 이 특히 남자 팬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비 성향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 팬심은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다를 건 없다 봅니다.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은 뭐 지금까지 그 해외 K-팝 해외 팬들 이쪽 사람들의 분위기는 뭐 이 정도 된 것 같다.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돌 기획사들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이돌 기획사들 매출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요즘 해외 엔터 업계 쪽에서는 이 OTT 시장을 두고 패권 경쟁이 한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T, 여기에 해당할 만한 그 미국 회사 AT&T 이쪽의 자회사 중에 그 워너미디어 있죠. 여기하고 이 케이블 채널 중에 디스커버리가 있는데 여기하고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 여기 두 채널 구독자 치면 한 8천만 명?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업계에서는 이런 쪽보다는 그 연예기획사들 이쪽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위버스 컴퍼니, 그 하이브의 위버스 컴퍼니가 미국 플랫폼 중에서 이쪽 스타트업 이쪽에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연예 쪽에 선배가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뉴스는 챙겨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엔터테인먼트 이쪽 산업 중에서는 이 사실 아이돌 기획사들보다는 드라마 좋아해서 드라마 만드는 기획사들 이런 쪽에 사실은 더 관심이 좀 많았어요. 아이는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지금은 이게 성장하는 엔터 산업군이 아무래도 이 아이돌 쪽이다 보니까 이 증권사들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브, 네, 빅히트 하이브죠. 지금은 하이브가 만든 이 위버스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위버스라는 거 말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위버스가 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앱이죠. 팬들과 소통하는 애플리케이션. 일종의 플랫폼, 네. 예. 그 플랫폼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내고 구매 같은 게 많이 좀 이루어지나요? 일단 이게 하이브 레이블에 소속된 가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가수들 입점이 가능한데 일단 위버스 샵과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굿즈 구매가 되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멤버십이랑 온라인 티켓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거기서 공식 유료 팬클럽 가입도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랑 엔하이픈을 거기서 가입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들은 걸로는 YG랑 FNC가 합류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들도 이 소속사들도 유료 팬클럽만 볼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기획사들은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YG나 SM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얘네들도 위버스라는 앱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SM의 리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SM 소속 가수만 등록되어 있거든요. 공식 계정으로. 여기에는 가수 사진이랑 공식 스케줄이 업로드가 되고 방송국 공개 방송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ST 유료 팬클럽 멤버십도 여기서 가능하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팬클럽 가입했는데 제일 좋은 점은 유료 팬클럽만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여기도. 네. 그러면 리슨에도 다른 기획사들이 똑같이 입점을 해 있어요? 그거는 SM이 만든 디어유 버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팬들과 아이돌이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JYP랑 FNC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윤종신이 들어와서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든다는 점인데 한 명을 구독할 때마다 4,500원이 들어간다는 거. 역시 돈구나. 또 다른 플랫폼 같은 거 없어요? 브이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건데 연예인들이 개인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굿즈를 구매하거나 유료 팬클럽 가입이 가능하고 저는 여기에서 베리베리, 젤리피시 베리베리 팬클럽 가입했고 또 소속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이브가 브이라이브를 인수해가지고 합병한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앞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위버스도 위버스지만 SM도 이 디어유 플랫폼 통해서 그 꽤 매출이 냈나 봐요. 이게 작년인가까지만 해도 200억 적자를 냈던 데인데 이번 1분기에 여기서 이제 89억 원 매출 올렸다라고 이제 화제가 됐어요. SM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연예기획사 쪽에서 사실 좀 관심 바뀌었는데 좀 다시 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SM도 그렇지만 이 기획사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꽤 인상적이었죠. 하이브나 뭐 SM, YG 뭐 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사실 이번 1분기에 각 기획사들 주력 그룹들 활동이 별로 없었던 거로 알거든요. 근데 실적이 꽤 잘 나왔어요. 이게 다 이제 그 MD 라이선스 매출이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굿즈 같은 거 이런 거 상품들 뭐 또 컨텐츠 판매 이런 거 덕분이거든요. 그 위버스라든지 디어유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한 거겠죠. 제가 그래서 관련된 조사를 좀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낸 보고서에도 이것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버스도 디어유도 언급했던 것은 그룹이 아닌 K-팝 팬덤화에 따른 높은 승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덕후스에 따르면 미국 K-팝 팬의 1인 평균 팔로우 그룹은 18개이며 상위 10%는 46개 그룹을 팔로우하고 있다. 위버스의 트래픽으로 접근하면 2020년 10월 BTS,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세븐틴의 합산 가입자 수는 1274만 명이지만 2021년 4월 기준으로는 1913만 명으로 50%가 성장했습니다. 위버스의 가입자 수가 11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추정되기에 4개 그룹으로 한정하더라도 1.5배 승수를 내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해외 팬들도 똑같이 여러 개 그룹의 복수로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이제 하이브가 그 저스틴 비버 소속이 되어 있는 미국 그 기획사에 인수를 했고 또 그래서 그쪽 가수들도 이쪽에 들어온다라고 하죠. 아리아나 그란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 이제 또 V 라이브도 통합을 했으니까 하이브의 성장세가 뭐 이쪽에 힘이 막강해지겠네요. 근데 이게 맨 앞에서 제가 이제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 J-팝처럼이었나 J-팝처럼 외국인들한테 이게 일회성 소비로 그치지 않을지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홍 기자처럼 이게 국내 팬들처럼 이제 충성 고객들 이런 형태로 길게 남아서 길게 같이 갈 수 있을지 이게 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아이돌도 산업이고 활동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팬들도 종종 발을 넣었다가 빼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료 팬클럽을 가입한 이상 1년 정도는 유지하는 편이고 물론 만족이 안 된다 싶으면 탈덕을 하긴 하지만요. 근데 해외 팬들 같은 경우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은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오래 가지 않을까요? 탈덕을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은 유지를 할 것이다. 네. 사실 이런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니까 지금은 사실 이 고성장을 지지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제 머릇 난 못 진다고 이런 성장 가능성이 사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꽤 고공행진 중이라서 이게 조금 찜찜하긴 하죠. 근데 뭐 하이브나 YG도 인터넷 성장주들처럼 PER이 100이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올해 실적이 꽤 증가하긴 하겠죠, 다들.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 실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작년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PER이 지금 100배 넘거든요. 그다음에 YG도 한 100배 되고 SM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에 PER이라는 숫자를 뭐 도출이 안 되죠. JYP가 그나마 한 40배 되는데 이게 좀 낮은 편인 거예요. 만약에 올해 이제 얘네들이 이 기획사들이 장사를 잘해서 순이익을 한 2배를 냈다. 물론 그러면 지금 이 100배 되는 그 PER도 딱 절반 50배로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시장 전망치로도 올해 뭐 이익이 2배 늘어날 거다. 이렇게 컨센서스 나오는 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전년 실적에 뭐 2배씩 이렇게 한 3년만 하면 지금 이렇게 비싼 주가도 사실 그때 가면은 정상적인 주가가 되긴 하겠죠. 근데 곧 컴백한 아이돌 그룹들이 기획사들의 메인 그룹이니까는 올해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 컴백하죠? 하이브에서는 BTS랑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SM에서는 에스파, JYP는 트와이스 같은 애들 그리고 JYP에서는 남자 그룹 오디션 그룹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요즘 TV 보니까 그 한참 그 라우드라는 TV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예고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좀 관심이 가기는 해요. 박진영하고 싸이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던데 왜 JYP가 작년에 일본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 니쥬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 이거 해갖고 좀 일본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니쥬가 효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주목을 끈 상황에서 또 글로벌 팬이 이제 확장되는 시기 요거하고 딱 겹쳤기 때문에 잘하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해요.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비싼 거 이것에 대한 걱정은 일단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 싸이 챔피언 노래 가사처럼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는 걸로. 아니 지금까지 실적을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또 잠깐 밀어두시네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주가에서는 이 밸류에이션보다
다른 요소가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삼촌 팬이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예 기획사들한테는 요즘이 좀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K-팝 덕후 네. 권선아 기자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네. 권 기자 끝으로 더 할 말은 없나요? 주식 얘기에 빠질 수가 없죠. 음, 제 주변에서 근데 엔터주엔 발을 들이지 말아라. 음, 의주로 가지고 있으면 살아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주변에서 요즘 엔터주가 좋아 사봐 해도 막상 사기가 좀 꺼려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내가 SM한테 쓴 돈 정도면은 몇 주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래요. 야광봉 살 돈으로 주식한적으로 더 사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저는 저는 그 팬이 아이돌 그룹 소속사 주식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그 애정하는 아이돌 그룹 잘 열심히 키워서 대박 성공하면 주가도 오르고 좋잖아요. 이게 진짜로 리얼 행동주의 투자자 아니겠어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이 촬영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뉴스토마토에 연예 쪽 취재하는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하고 담당 기자하고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기자도 해외 시장에서 이제 K-팝 이후에 K-팝 이후가 아니라 BTS 이후에 K-팝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BTS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 안에 후발주자를 그쪽에서 인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후발주자를 키워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투자는 코앞만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좀 길게 보면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인사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